네, 반갑습니다. 지금 2012년 대한민국, 2012년 지금 대한민국의 목포, 우리가 어떤 현실에 살고 있나. 2012년 지금은 실제로 보면 동학혁명부터 100여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혹시 한 5% 정도는 조선시대의 유교 영향을 우리가 정신세계에 받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실 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국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국사에 보면 고조선부터 동학혁명까지 290페이지예요. 그리고 동학부터 현재까지가 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지금 현실을 규정하는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안 가르쳐 온 거예요. 이게 국민의 정부 때 처음 근현대사가 독립이 됐고요. 참여정부 때 조금 확대했습니다. 필수를 좀 넣었고요. 그랬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다시 선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나마 그 교과서도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꿔라. 이한열 열사 사진 비참하니까 빼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 통치자들, 위정자들이 왜 우리 국민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가르치면 당신 물러나시오 라고 국민이 들고 일어날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국민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는 먼저 대전으로 내뺐습니다. 그리고 한경대교를 잘라버렸죠.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수복된 다음에 점령되어 있는 동안에 부역한 사람들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만약에 우리 국민이 역사를 알았더라면 그의 그 화려한 변절의 역사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결국 통치자들이 우리 국민을 문맹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이 워낙에 뛰어나서 한글은 다 읽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지금 2012년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게 그렇게 근현대사를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 어디서 정보를 얻어요? 조선일보 아닙니까? 신문과 텔레비인데 조선일보는 노냥 거짓말을 하고 있고 MBC 장악하고 김재철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카드 갖고 여자친구 속옷 사줬는데 아직도 멀쩡히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 지금 2007년 대선 때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뭐라 그러셨냐면 민주정부 10년이 경제 죽였다. 우리가 살린다. 방법은 줄푸세다. 남북관계 퍼주기 안 하고 상호주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습니까? 우리 경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50년대 보릿고개 말고요. 제일 어려웠을 때가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해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이 7,800불로 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끝나던 2002년에 12,000불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끝나던 2007년에 22,000불 됐습니다. 딱 3배 됐습니다. 10년 동안.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7년 걸렸습니다. 미국이 10년, 독일이 13년 걸렸습니다. 참여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 4.3%. 김대중 대통령 5%. 지금 이명박 정부 단 2%입니다. 경제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완벽한 국민 사기극. 근데 왜 우리 국민께서는 그 조선일보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냐 이거죠. 사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사는 게 어려우냐? IMF 우리가 식민지 됐을 때 IMF가 우리에게 강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고를 마음껏 하게 해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는 평생 직장 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자영업자 800만, 특수고용직 200만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 정권이 잘못해서 IMF 식민지가 돼서 그거 뒤치다꺼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겨우 나라 경제 살려놨는데 오해받은 거죠.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재벌이 무한 확장하는 걸 막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줄여가고 정규직화 했어야 됩니다. 특수고용직은 누구냐면 요구르트 아줌마, 저 택배하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주죠. 개인 사업주.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개인 사업주니까 노동자 대우도 못 받습니다. 비정규직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완전히 까꾸로 간 거 아닙니까? 부자 감세 무려 80조 해주고 국민의 70% 이상이 하지 말라는 4대강 삽질에 23조를 때려 부었습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71년 대통령 선거 때 얘기하셨던 대중경제론이 옳았습니다. 이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은 짧게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이번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71년 대선 때 주장하셨던 대중경제론이 다시 평가받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모든 노력을 일거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우하겠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하겠습니다. 대형 슈퍼 신고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꾸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 있죠. 저거 인테리어 고친다 그러면 본사에서 강제합니다. 야 바꿔. 안 해? 그럼 해약. 저 인테리어 고쳐 나갈 때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국공립대부터 빠르게 반값 실현하겠습니다. 사립대학 경우에는 학내 유보금을 집행하는 조건에 따라서 빠르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통신비는 생활 필수품 됐죠. 핸드폰. 이거 문자, 등록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폭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기초수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거 임기 내에 2배로 꼭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야 그거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돈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부자 감세 80조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초대형 기업의 법인세, 최고위기간을 도입해서라도 조금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삽질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토건사업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조는 마련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 입국 정책을 펼쳐서 우리는 한 번도 바꿔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진 불가능한 통상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섬나라기 때문에 이 모든 수출입을 바다로 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목포에서 만든 물건 북경 시장 가려면 45일 걸려요. 여기 KTX에 딱 실으면 딱 하루면 가지 않습니까? 통관에 이틀 걸려요? 좋아요. 넉넉 잡아 통관 5일 잡읍시다. 6일이면 갑니다. 이러면 우리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거기다 우리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야 됩니다. 이게 개성공단입니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지하자원 현재같이 일경입니다. 요새는 유전이 있다는 것도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원유 매장량도 일경입니다. 이거 14선언 때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얘네들 관계 딱 끊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채굴권이 차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전역의 지하자원 탐사권이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단절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이권을 중국에 넘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답니다. 어떤 정당이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는 북한 땅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 미래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 아니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한번 파업하면 일주일 만에 생산 차질량 얼마다? 500억이다. 조선일보 뻑하면 그 계산하죠. 근데 왜 이건 계산 안 해? 남북관계 단절돼서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금액은 왜 계산 안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 그거 다 버리고 아무 소득 없이 우리 민족의 터전 반을 딱 잘라서 그냥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이런 반민족적인 매국 행위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옳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해방 이래 민주당이 대표해온 민주진영이 주장해왔던 것, 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평가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중심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박 전 대표께서 직접 깜빵까지 갔다 오셨으니 얼마나 서운한 게 많으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하고자 했던 일, 그들의 충정, 그것까지 잊은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 요번에 북강서울에 가서 출마해가지고 한 2, 3일 만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래도 민주통합당 깃발인데 노무현 의원은 어쩌자고 민주당 깃발로 그 자갈밭에 가서 그렇게 맨 땅에다 헤딩을 했냐 이거예요. 그는 왜 지금 봉화에 묻혀 있습니까? 봉화에 묻혀서 이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데 죽어서도 기여하겠다 그 마음으로 거기 누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 왜 북강설에 갔나? 떨어질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 경남, 울산에서 10개에서 15개 얻지 못하는 한 우린 다수당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왔습니다. 이제 거의 오지 않았습니까?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부산 출신이면서 부산에서 딱 30% 받았거든요. 저 이번에 45% 받았고요. 민주진영이 40%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8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이걸 조금 더 밀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충정은 좀 생각해 주실 수 없느냐. 서운한 감정 알지만 왜 우리가 손잡고 이걸 더 노력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 주실 수 없겠는가. 이걸 호소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불과 5년 전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세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회고에 따르면 무슨 새로운 정책을 구상했다. 아 이거 신나 내 아이디어야. 이러고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같이 다 김대중 대통령이 건드려 놨더라는 겁니다. 다 검토하신 정책들인 거죠. 그게 시대에 맞게 5년 지나서 시대에 맞게 조정돼서 채택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주정부 10년의 모든 정책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정부 10년이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 있습니다. 아무리 IMF가 강요해서 마구잡이로 해고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이 노동 문제 왜 적극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했을까? 이거 반성합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복지 퍼퓰리즘이라고 씹어 돌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할 걸 못했다. 안타깝습니다. 한미 FTA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대부분 서비스업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비스업을 강화하려고 FTA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퇴임하고 나니까 덜퍼덕 2008년에 월가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신기루였습니다. 아, 잘못됐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재임 중에 땅값 제때 못 잡았다까지 포함하면 4개입니다. 땅값 제때 못 잡았다, 노동 놓쳤다, 복지 혁명적으로 확대하지 못했다, 한미 FTA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 4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스스로 철저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정책 박 전 대표 빠삭합니다. 참여정부 정책 이해찬 총리 빠삭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 선거법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민주통합당 구성원들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 잃어버리고 나서 눈물로 치떨리게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부족한 거 압니다. 특히 호남 경우에는 87년부터 민주당은 집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비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국민의 명령, 이 젊은이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 대통합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할 때 여기 오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야당이 필요한데 통합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 대결 구도에서 영남을 깔고 앉아있는 한 안 된다. 일단 모여 앉아서 이 지역 구도가 어느 정도 넘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정책에 따라서 다당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할 거니까. 민주통합당 만들어지면서 시민 속에 뿌리 박은 정당으로 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 전 의원총회가 열려서 정치혁신, 정당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를 결의했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능한 한 각급 공직 후보의 공천권에 시민의 뜻을 넓게 반영하도록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몸부림치며 시민과 함께 시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타할 거 해주시더라도 너무 짓밟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꼭 박지원 대표님 말씀 듣고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